시작하면 되나요? 네. 네, 책벌레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읽지라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어제 소개했던 소설 거짓말이다의 김탁한 작가님과 북스피어의 김웅민 대표님과 함께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포맷이 처음이라 제가 지금 엄청 떨리는데요. 네, 두 분 함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설가 김탁한입니다. 네, 북스피어 김홍민입니다. 제가 일요일 밤 10시 반에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네, 오셔가지고 엄청 졸려 죽겠어요. 네, 치맥해야 될 시간. 네, 그러니까 쉬셔야 되는데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사실 평소보다 좀 많이 못 들어오셨어요. 그 페북에. 왜냐면 끝나고 보니까 여자 배구가 엄청 잘해가지고 그 시간에 여자 배구가 실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이 못 들으셨던 것 같은데 어제 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책 이야기를 간단히 작가님 좀 들려주세요. 네,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소설인데요. 뭐 장르로 나눠 보자면 일단 뭐 해양 재난 소설 뭐 이 정도로 우선은 이제 규정할 해양 재난 블록버스터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규정할 수 있을 것 같고 소설가들이 이제 원래 이렇게 재난, 뭐 전쟁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일상 속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평범하게 이렇게 자기 욕망을 극단적인 욕망을 감추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좀 전쟁이나 재난처럼 극한의 어떤 상황이 오면 용감한 놈은 더 용감해지고 나쁜 놈은 더 나빠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인간의 어떤 그 본질적인 모습들을 이제 잘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이제 그런 전쟁이나 재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가령 뭐 불멸의 이순신을 쓸 때도 임진왜란 같은 게 터졌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의병을 일으켜서 끝까지 일본군과 왜군과 싸웠지만 또 어떤 관리들은 자기 근거지를 다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뭐 그런 모습들을 이제 그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배가 침몰하는 여객선이 침몰하는 어떤 극한적인 상황에서 크게 보면 두 그룹의 인물들을 다루고 싶었어요. 하나의 인물군은 그 이유 없는 불행을 당한 피해자들. 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행이 닥쳤는데 그 불행의 이유를 확실히 알면 그건 또 헤쳐나갈 수 있는데 그 불행의 이유가 없을 때는 참 난감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유 없는 불행을 당한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다음 자기들의 행보를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게 이제 큰 하나의 화두였고요. 또 하나는 임진왜란 때 의병처럼 이제 이런 해양 재난 상황에서 스스로 이제 그 사람들을 구하러 살아있는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그 사람들을 구하러 달려왔던 의인들 그런 사람들의 그 이타적인 마음은 어디서부터 비롯될까 그런 두 가지가 이제 소설을 맨 처음에 준비할 때 제가 아주 중요하게 이제 생각했던 포인트고요. 그걸 가지고 쭉 쓴 장편 소설입니다. 그거를 처음에 발견하신 계기, 장면이랄까 그런 게 있으실까요? 그런 걸 보았던? 네, 그러니까 이 소설은 이제 제가 그 전에 쓴 소설하고 약간 다른 게 그 전에는 어떤 소설을 써야겠다고 생각을 한 후에 이제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답사를 다니고 이랬던 건데 이 소설은 소설을 쓰기 전에 이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나고 나서 한 2년 넘게 지나오는 동안에 아주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제가 2016년 이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16의 목소리라는 걸 하면서 이제 유가족이나 생존자나 잠수사나 이런 분들을 직접 만나서 한 3시간에서 5시간씩 계속 일주일에 아주 깊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죠. 인터뷰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삶 속으로 좀 더 깊게 이렇게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이 2년 동안에 이 세월호와 관련된 이 많은 사람들의 어떤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글쓰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런 글쓰기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 장편 소설이더라고요. 장편 소설이 갖는
뭐 좀 전문 용어는 중체성이라고 하는데 그 전체를 다 이렇게 아우르면서 우리 사회가 지금 이런 모습이다. 이런 것들을 소설 속에 보면 한 20명 넘게 나오거든요. 각각의 입장과 욕망이 다른 사람들이 20명 넘게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부 이제 자기의 그 입장을,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그래서 독자들은 그 목소리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들으면서, 자기 안에서 이제 울리는 어떤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 목소리는 동의하고, 이 목소리는 동의하지 않고, 이 목소리 들으니까 눈물이 나고, 이 목소리 들으니까 분노가 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함께 이렇게 안과 밖이 공명하면서 이렇게 끝까지 이야기들이 쭉 전개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소설이 구성되어 있죠. 네.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택시기사 네. 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일베의 목소리도 있고, 그런데 네. 다 취재를 하거나 인터뷰를 하신 건가요? 예, 그러니까 최대한 취재를 하려고 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네, 그러니까 좀 나중에 책이 나오고 나서 기자들을 만나니까 기자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이 책 읽어보니까 이게 어떻게 취재했는지 자기들 눈에는 보인대요. 네, 그러니까 기자들이 취재하듯이 제가 일일이 다 만나고 녹음한 분량들이 꽤 많이 있고요. 지금도.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걸 인터뷰지 비슷하게 이렇게 책을 내볼까 이런 생각도 잠깐 했었는데, 근데 이제 인터뷰만 책으로 묶어내면 그 안에 막 그 감정들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객관적인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쓰는 건 좀 일정 정도 한계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는 인터뷰대로 한 절반 정도 하고 나서 나머지 절반은 그 가령 뭐 세월호 선체 길이라든지 폭이라든지 각각 1시간 단위로 그 배가 인천에 떠나가지고 어떻게 진도까지 도착하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다 체크하고,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하고 그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 또 한 절반 정도 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함께 이렇게 합치니까 네, 객관적인 세계 속에서 제가 만든 인물들이 그 세계 속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구축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는 방식이 이제 장편 소설을 쓰는 방식이니까 이제 그 방식대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평소에도 이제 소설에 굉장히 고증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고증을 하려고 고전을 하죠. 네. 근데 또 뭐 쓰시면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도 좀 짧으셨을 거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좀 힘들었던 건 어쨌든 제가 이제 해군 출신이긴 한데, 근데 그 수중신을 이렇게 소설 속에서 써본 적은 없거든요. 제가 뭐 불멸의 이순신도 썼고 뭐 독도평전 이런 해양 문학들을 좀 했지만 그게 다 배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이고, 그게 침몰한 배 안으로 이제 잠수사가 들어가는 이야기들을 좀 쓰고 이래야 되니까 그건 좀 전문 지식이 많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막 잠수 기능사 이런 책도 사가지고 문제도 막 풀어보고요. 네. 그리고 그 잠수사들한테 이제 실제로 만나가지고 그 잠수복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입어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체크해서 이제 최대한 써보려고 했죠. 네. 네. 모르겠어요. 근데 부족한 게 그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근데 그걸 그렇게 준비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이제 더 힘든 건 쓸 때 보니까, 가령 그 제 소설의 등장인물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배 안에 있는데, 네, 수중 한 30m 정도 내려가서 시야가 한 20cm밖에 안 보이는 곳에서 이제 이 사람이 그 희생자를 막 손으로 더듬하면서 찾고 있는데, 제가 한 2시간 쓰다가 배가 고픈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밥 먹으러 갔죠. 네. 그래서 밥을 막 먹는데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주인공은 지금 물속에서 지금 수중 30m에서 얘 지금 시야 20cm밖에 안 보이는 데서 이렇게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나 혼자 이렇게 밥 먹고 네, 커피 마시고 이러고 있는 게 좀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빨리 이제 금방 그걸 안 하고 다시 이제 드시던 밥을 드시고. 그게 굉장히 그게 저한테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육상이면
그냥 알아서 숨 쉬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좀 돌아다니다가 쓸 수도 있는데 이건 도저히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나중에 좀 되니까 이게 그 잠수사들 이야기를 쓸 때는 잠수사들 생활 방식하고 비슷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6시간마다 잠수사들이 내려가니까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제 잠을 갖다 2시간 자고 또 글 좀 쓰다가 또 2시간 자고 글 쓰다가 이렇게. 네, 그래서 약간 수면 장애도 오고 뭐 그런 같이. 일들이 벌어졌죠. 네. 네. 지금 되게 많은 분들이 막 참여해서 막 이야기를 네. 듣고 계시는데 막 네. 좋아요도 엄청 날아다니고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네. 돌발 퀴즈를 돌발 한번 잠깐 내볼까요? 아이고. 네. 돌발 퀴즈입니다. 네. 세월호가 침몰한 맹골수도 가까이에 있는 섬으로 유가족이 감시천막을 만들어 인양 과정을 상주하며 지켜보고 있고요. 마포 김사장, 옆에 있는 마포 김사장과 제가 지난 5월에 답사를 다녀왔고요. 거짓말이다 책의 작가 사진을 찍은 그 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섬의 이름. 네. 네.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몇 글자죠? 내자입니다, 내자. 내자요? 네네. 네. 질문 벌써 답이 나왔는데요. 아, 진짜요? 네네. 누가 다. 정명섭 선생님. 네네. 네. 네. 바로 맞춰주셨네요. 이분한테 선물 그러니까 드리나요? 선물도 공지하기 전에. 네네. 저희 맞춰주셨어요. 출판사에서 마련한 네. 선물을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요. 우와. 네. 네. 주소를 어디로 남겨야 되나요? 제가 메시지로 네, 받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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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너무 준비하신 쉽네요. 이게. 주소를 이쪽으로 보내시면 네, 제가 네. 이제 보내드리는 걸로. 네. 네. 제가 좀 전달하도록 어려운 문제 하겠습니다. 내야겠습니다. 네. 정답. 그리고 네.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네. 책 제목을 음. 거짓말이다로 정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건 제가 이제 4.16의 목소리라고 팟캐스트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유가족과 생존자들, 그리고 이제 잠수사들 만났는데, 제가 질문을 하면 제일 많이 들려오는 답이 거짓말이다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랬죠. 그러면 그 거짓말이다. 네. 누구한테 질문을? 그러니까 그 유가족들한테 질문을 하면, 네. 그러니까 잠수사들한테 또 가령 그러니까 시체 한 구당 500만 원 받았다는데 사실입니까? 사실 체크를 위해서 네, 물어봤을 네. 때. 그러면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고요. 유가족들한테도 가령 보상비가 10억 넘게 나왔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럼 거짓말이다. 아주 좀 점잖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막 분노를 막 터뜨리는 거죠. 네. 그래서 제목을 같이 이제 김홍민 씨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정했는데, 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소설을 쓰면서 보니까 너무 한 2년 동안에 정보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 세월호와 관련돼서 너무 많은 말들이 네. 지금 막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지금쯤에서는 좀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참말이고 어떤 게 거짓말인지를 좀 가려가지고 참말은 참말로 기억하고 거짓말은 거짓말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막 다 섞여가지고 결국은 제일 많이 떠드는 말이 다 참말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최대한 좀 보수적인 방식으로 체크를 해서 확실히 거짓말인 것들이 있는 거죠. 사건 초기에 전원 구조되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고요. 잠수사가 550명 투입돼가지고 구조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고요. 이게 지상 최대 구조 작전이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들을 이건 거짓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기억하겠다, 잊지 않겠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해야 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건 거짓말로 기억하고 이건 참말로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제가 생각이 있어서 제목도 그렇게 정했고 소설 속에서 소설을 쭉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세월호와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정보들 중에서 어떤 게 참말이고 어떤 게 거짓말인지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게끔 제가 이제 그렇게 소설 속에 배치를 했습니다. 네. 그 처음 제목이 포옹이었다는 이야기도 같이 해달래요. 네, 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소설을 쓸 때는 가제를 정하잖아요. 그죠? 네. 가제를 정하는데 처음에 이제 제가 정한 가제는 포옹이었어요. 포옹. 왜 포옹이냐 하면 그러니까 제가 유가족들과 만나서 팟캐스트를 계속 하면서 그때는 팟캐스트를 하는데 제가 계속 운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막 이렇게 차올라오니까요. 네. 그래서 그 죽은 학생들 사진도 막 보고 그 학생들 부모님들이 동영상도 보여주시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그럼 그 애가 살아있을 때 그 생일 잔치했던 동영상들도 있고 목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그걸 할 때는 한두 달 동안에는 글을 쓸 생각이 전혀 없고요. 그냥 그 일주일 동안 준비해서 그 4.16의 목소리 지금도 들을 수 있거든요. 팟캐스트. 그 팟캐스트를 이렇게 일주일 한 주일 잘 이렇게 무사히 하는 게 제 목표였고 근데 이제 3월 달에 들어가서 이제 김관홍 잠수사 돌아가신 김관홍 잠수사가 나오셨는데 김관홍 잠수사도 한 5시간 했어요. 네, 2시간 하고 우리가 밥 먹고 와서 또 했어요. 네. 근데 그 잠수사가 한 이야기 중에서 제가 이제 탁 박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잠수사들이 그 세월호로 들어가가지고 침몰한 배 안에서 그 희생자들을 어떻게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관홍 잠수사가 안고 나왔다고 하는 거죠. 네. 다 포옹해서 나왔다. 네. 방법이 없다. 근데 자기도 그런 걸 처음 해봤고 그 한 25명쯤 되는 민간 잠수사 중에서 그 사람들은 다 그 이전에는 산업 잠수사 하거든요. 직업이.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교량 막 폭파하고 연결하고 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가서 뭐 이 시신을 이렇게 수습해서 나오는 게 직업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처음 하는 일인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25명 되는 민간 잠수사들이 물속에서 선체로 들어가서 그 안고 나와야 되는데 공간이 너무 좁은 거죠. 배가 90도로 기울어져 있고 그 안에 공간이 좁기 때문에 정말 몸을 밀착해서 딱 붙어서 나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도움을 청했대요. 죽은 분들한테, 그러니까 희생자들한테 올라가자. 예. 아빠, 부모님 기다리니까 같이 올라가자. 예.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말했대요. 네, 네. 그렇게 말하고 일단 좀 울고 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덧없이 죽은 것에 대해서 막 분노도 표출하다가 결국은 이제 잘 이렇게 다독거려 가지고 그 시신을 꼭 안고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이제 제가 딱 듣는 순간에 그게 포옹이잖아요. 포옹. 네. 포옹인데 포옹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정을 나눌 때 하는 건데 그렇게 수심 30m에서 이제 포옹이라는 게 존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게 전혀 포옹이란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곳에서 그 시신을 수습해 온 그 잠수사의 마음 이런 것들을 쓰고 싶다. 그리고 포옹이라는 게 결국은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어떤 해양 재난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그 피해자들을 보듬고 안고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포옹이라고 하는 제목을 맨 처음에 잡았었고 그래서 좀 쓰다가 이제 최종적인 제목은 거짓말이다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포옹하는 인간은 제가 작가의 말에 김관홍 잠수사와의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그 제목은 이제 그 안으로 이렇게 다시 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걸 처음에 그 북스피어의 독자 교정에 가서 제가 이 책을 그때 뵀죠. 독자 처음에 교정할 때. 보고 작가님도 그때 뵙게 됐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걸 다 읽고 났을 때 오히려 이 책이 거짓말 아닐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믿기지가 않아서. 보고도 믿기지 않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게 사실은 나중에 역사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대에 쓰여진. 그럼 사실 후대 사람들이 이걸 보고 믿을까? 소설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내고 이제 페북제 패친 중에서 한 분이 이게 똑같은 생각을 했나 봐요. 이게 진짜 사실일까? 그래서 그분이 여기 나오는 에피소드 중에 몇 개를 실제 다 체크했더라고요. 그래서 다 찾아보면서 자기 스스로 이건 이런 사건을 김탁환이 이렇게 옮겼구나. 이건 이런 어떤 에피소드를 김탁환이 이렇게 변형시켰구나. 이렇게 자기가 다 확인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제가 독자들한테 원하는 좀 적극적인 독서는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뭔가 의문이 생기면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1년이나 2년 전 신문 기사들을 이렇게 지금도 검색하면 찾을 수 있으니까 찾아가지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장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이게 304명이나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책 뒷날개에도 있지만 한 명만 들어가서 밖으로 다 나가라, 탈출하라고 외쳤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 한 명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 한 명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진짜 거짓말 같은 상황인 거예요. 시간 여유는 있었는데 왜 그 상황에서 그 한 명이, 네, 그게 선원이 되었던 해경이 되었던 들어가서 빨리 나가라, 예, 가만히 있지 말고 빨리 나가라, 그렇게 했으면 많은 수가 살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만 계속 반복해서 방송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이 도대체 왜 일어났는지, 왜 이런 거짓말 같은 상황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진짜 이게 어떤 시스템의 문제인 건지, 네. 그래서 계속 저도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죠. 네. 그래서 패친들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도 네.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우리가 네. 죽을 때까지. 예. 네. 예. 그래서 제목에도 정말 다양한 중의적인 느낌이 있는 네, 그런 제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돌발 퀴즈 한번 하죠. 네. 아이고, 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네. 제가 쓴 장편 소설 중에서요, 바다가 주로 등장하는 소설들이 한 4작품 정도 있는데, 약간 어렵게, 네. 그 중에서 3가지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까 사실 힌트를 살짝 주셨어요. 네. 그죠? 바다가 등장하는 소설 3가지. 네. 사실 뭐 지금 집에서 다들 보고 있으실 거기 때문에 네. 얼마나 빨리 올라올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선물 나가죠, 이 질문도. 네, 요거 맞추신 분은 좀 선물 푸짐하게 드릴게요. 아, 진짜요? 아까보다. 네, 예. 네. 그래서 김탁한 작가님 그 팬분들도 많이 방송을 기다렸었는데, 네. 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한 소설 예. 3작품 먼저 네. 쓰기. 네. 네. 입니다. 네. 예, 이건 약간 어려운가 보다. 네. 네. 하나만 먼저- 쓰시면 안 되고요. 네. 3개를 같이 네, 써주세요. 3개를 같이 써주셔야 돼요. 네. 음. 그리고 사실은 또 허구인 부분도 있잖아요. 네, 이 소설이니까요. 네, 그 실명도 이제 그렇고 네. 또 그런 부분 재밌는 것도 있었어요. 그 실제로 그 소설 속의 주인공 소설 속 주인공 나경수 잠수사. 네, 나경수 잠수사가는 키가 크고 네, 네. 네, 이렇고 또 미혼이고 이렇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설정이 됐는지.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민간 잠수사들 인터뷰를 김관홍 잠수사나 또 다른 황병주 잠수사나 다른 배상홍 잠수사, 김상호 잠수사 이렇게 한 4분 정도랑 인터뷰를 했고요. 그래서 그 민간 잠수사들 그 배 선체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4월 19일부터 7월 10일까지 이렇게 헌신했던 그 세월호 오인들을 좀 멋지게 이렇게 그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25명을 대표해서 이렇게 나경수라는 인물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좀 해보니까 결혼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고, 네. 좀 몸도 좀 좋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본 건 잠수사들이 다 뭐 몸도 좋고 마음도 되게 순수하신 분들이고, 네네. 그래서 뭐 잠수사들이 이제 뭐 모르겠어요. 이제 책을 읽고 계신데 읽으시면 이거 다 자기라고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죠. 네. 네. 약간 순수하고 정의롭잖아요. 소설에서 만날 수 있는 이 분은 네. 실제로 또 그런 그렇죠. 성정을 가지신 분들이었는지. 네, 그러니까 진짜 사나이들인 거죠, 진짜.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건 그 육상, 그러니까 네. 그 세월호 사건과 관련돼서는 육상에서는 거짓말들이 많이 돌아다녔지만 수중은 다 사실인 거죠. 네, 그러니까 물속으로 내려가서 그 희생자들을 발견해서 그 희생자들을 데리고 나오는 건 진짜거든요. 그건 진짜고 그때 그 잠수사들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물속에서 제가 발견한 건 진짜와 최선이었다. 이 사람들의 그 활동 속에서는 거짓은 하나도 없다. 네. 그런 걸 깨달았고요. 그게 좀 이렇게 대비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진짜와 그 최선을 다했던 이 분들이
이제 너무 그 구조를 헌신적으로 하시다가 이제 잠수병도 걸리고 트라우마도 이제 입게 되고 네.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좀 안타깝죠. 그런 것들을 국가에서 이제 철저하게 이 의인들이 몸과 마음이 다 치료가 다 끝날 때까지 계속 지원을 하고 보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계속 막 했다가 안 했다가 이러니까 지금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 저건 조금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너무 네, 왜냐하면 사실 산업 잠수사분들은 또 그만큼 체력이나 건강을 담보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이후에 생계는커녕 네. 사실 치료에 대해서라도 최소한의 보장이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얼마 전에 김관웅 잠수사 추모제 할 때도 네. 이제 민간 잠수사들 몇 번 뵀는데, 네. 그러니까 잠수 일은 더 이상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평생 생업이 심해 잠수를 하는 게 생업인데 잠수병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면 생계가 완전히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대리운전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로 이제 살아가시는 거니까요. 근데 제가 이분들 모습 보면서 좀 약간 비약이지만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의병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네. 근데 좀 심한 경우는 뭐 김덕령 장군 같은 경우는 그냥 나라에서 죽여버렸거든요. 그리고 많은 의병들이 제대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공훈을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아픈 우리의 역사가 있는데 지금 이제 세월호 잠수사들, 민간 잠수사들을 보면서도 좀 비슷한 걸 느껴요. 이렇게 그 국가에서 하지 못했던 이제 그 해경들이 사실은 들어가서 그 시신들을 다 이렇게 수습해야 되는데 이 해경들이 그걸 못하니까 이제 민간 잠수사들이 선체에 들어가서 그 힘든 일들을 다 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대접이 이제 참 대우가 네 최대한 이제 예우를 표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초창기에는 거의 사람 대접을 안 했던 게 아닐까. 네, 그래서 너무 그게 너무 좀 화가 났어요. 네, 들으면서도 계속 화가 나고 어쨌든 지금 잠수사들의 상황은 되게 막막한 상황입니다. 네. 정답자 나왔는데요. 네. 어떤 그래요? 분이 정답을? 조용주 씨가 네. 불면의 이순신, 거짓말이다, 목격자들 네, 목격자들. 맞추셨고요. 그 뒤로 네, 김건우 씨가 12마리 고래의 사랑 이야기, 정말 거짓말이다, 불면의 이순신, 많네요. 네. 영철 김님도 몇 명이나 상을 주셨어요? 1등만 주기로 했죠. 1등만. 네. 한 명만. 한 명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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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론님이 불면의 이순신, 아편전쟁, 거짓말이다. 아편전쟁도 네. 바다가 나와나요? 인천이 배경이니까. 네. 김남수 씨가 진해의 벚꽃도 쓰셨어요. 네. 그 단편집인데. 정말 많으시네요. 저 해양 작가인 것 같습니다. 그 카페홈즈 출몰 시간이 궁금하시다는 분이 계신데. 네. 그때 가고 싶을 때 가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시험은 왜 기르시냐는데. 이게 약간 컴플렉스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2003년도에 이제 불멸의 이순신을 개작을 하고 있었는데 보통 하루에 한 20매씩 이렇게 소설을 쓰는데 갑자기 한 석 달 동안 하루에 한 매도 안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출판사랑 계약을 했기 때문에 원고를 넘겨야 되는데 극도의 스트레스가 왔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순신을 가지고 배치스부르크의 뮤지컬 공연을 이제 하게 돼서 가게 됐는데 제가 이제 대본을 썼어요. 근데 원래 대본 쓴 사람은 안 가죠. 그냥 연출이랑 뭐 배우들만 가서 하는 건데 근데 그때는 워낙 소설이 안 되니까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공연은 막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유명한 고골의 외투에 나오는 뭐 네프스키 대로 뭐 차이콥스키, 도스토옙스키가 있던 집들 이런데 저 혼자 막 낮에는 돌아다니고 밤에는 소설이 안 되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이런 자괴감 때문에 막 술 먹고 약간 땡깡도 약간 주정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같이 갔던 기자가 이제 한 사흘 정도 내 주정을 받아주다가 도저히 못 받아주겠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너 왜 그러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소설이 안 된다 이게 지금 이 소설을 개작을 하고 있었는데 석 달 동안 거의 못 썼다.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패션 담당도 같이 하고 있던 문화부 기자였어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딱 보더니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하나는 머리를 밀든지, 하나는 수염을 기르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렇게 패션이 싹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외모를 바꾸면. 네. 그러면 글이 잘 될 수도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한남대 교수를 하고 있어가지고 머리를 미는 건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러시아 갔다 오면서 그냥 면도를 안 했더니 그냥 수염이 이렇게 길어졌고 들어왔는데 한 3, 4일 시차 때문에 고생하다가 갑자기 글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게 러시아에 가서 뭐 톨스토이나 뭐 고골이나 이런 사람들의 분위기를 보고 와서 리프레시 됐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근데 어쨌든 그때부터 수염을 못 갖고 있어요. 지금까지. 네네. 시험 기간에 안 씻는 그 징크스죠, 네. 징크스. 네. 그런 네. 거랑 같은 거네요. 네, 네. 뭐 어떤 분이 커플룩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전혀 실제로 보면 전혀 다르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네. 아, 그리고 두 분이 그 아까 정답이었던 무슨 차도? 동거차도. 동거차도. 네, 네. 동거차도에 다녀오셨잖아요. 소설은 다 이제 완성이 되고. 아니요, 소설 쓰는 중이죠. 5월 달에 갔으니까. 네. 그럼 맨 마지막에 이제 다시 끝나고 갈 거야. 그게 2016년 7월에 갈 네, 그럼 거야. 다시 한 번 더 가자. 네, 이렇게. 네네. 그랬던 거고. 그러니까 그때 네. 이제 이렇게, 김 대표랑 저랑, 네. 그리고 뭐, 약전이라고 이제 세월호 아이들 책 12권짜리 있거든요. 그 책을 썼던 이제 작가들, 그리고 출판사 대표, 뭐, 그리고 김관홍 잠수사, 그리고 이제 갔더니 거기 유가족도 여기 감시천막을 지키고 있는 유가족도 2분 계셨고요. 네. 그래서 한 8명, 9명 정도 이제 모여가지고 동거차도 있었죠. 네. 그래서 나 처음에 갔을 때 새벽에 도착했잖아요. 네. 평목항에 새벽에 도착했죠. 평목항에 새벽에 도착을 했는데 너무 배가 고파갖고 뭐 먹을 거 없나 그랬는데 그 김광훈 잠수사가 컵라면이랑 꿀떡을 어디서 이렇게 아마 어디서? 그 유가족분들이 그 식당이 있어요. 식당이 있으니까 거기 뒤적뒤적 해가지고 네. 컵라면이랑 꿀떡을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그래갖고 원래 김관홍 잠수사가 바지선에서도 그 보급 담당이었대요. 그런 거 다 챙기는. 네. 저 컵라면 안 먹는데 그럼 너무 배가 고프니까 네. 뭐 이제 물을 이렇게 끓여가지고 먹었던 기억이 나요. 꿀떡이랑 같이. 네. 굉장히 그 바다가 실제로 거기서 보면 굉장히 사납나요? 뭐 그렇게 보이진 않나요? 그러니까 맹골수도 자체는 굉장히 이제 물살이 가파른 그런 곳이고요. 잠수사들이 잠수하기를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장소로 유명하고, 근데 그게 막 그 날씨가 변화무쌍한 것 같아요. 우리가 봤을 때도 막 안개가 꽉 껴가지고 그 인양하는 곳이 전혀 안 보이다가 또 어느 순간 보니까 또 쫙 그쳐가지고 파란 바다가. 네. 너울이 막 심하기도 했다가 또 물이 잔잔해지기도 했다가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가깝긴 정말 가깝더라고요. 저는 수영을 오래 해서 그런지 네. 그 인양하고 있는 곳 정도면 네, 한 2km 있어, 2.5km. 제가 헤엄치며 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보여 이제 이렇게 가깝게 네, 보여요. 바다 수영인데. 뭐 그렇긴 하지만 네. 그런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닥쳤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척 보기에는 네. 야 우리가 생각했던 거 너무 가깝다. 이렇게 그러니까 수영 이런 부분보다도 실제 동거차도에 가서 우리가 어민 네. 한 분을 뵀거든요. 이제 그분을 비롯해서 그 동거차도와 서거차도가 있는데 그 어민들이 배가 아주 가까이에 있으니까 바로 한 10분 안에 바로 나갔대요. 자기 어선을 끌고 그 애들 구하러. 네. 그래서 그 애들이 그 안에서 그냥 이렇게 밖으로 나오기만 했어도 구명조끼를 입고 나오기만 했어도 어선들을 다 떼서 다 건졌을 거라고. 그때 기다려도 안 나왔다고. 그래 너무 안타까워하고 그랬죠. 네. 그런 이야기 직접 들었습니다. 시간은 조금 지났지만 뭐 들어주시는 네. 분들도 계속 기다려 주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사실 이제 그 김관홍 잠수사님과의 좀 얘기를 좀 네. 더 듣고 싶어서 꼭 나누고 싶어서요. 네. 네. 사실은 근데 그 일을 옆에서 쓰는 것도 힘드셨을 텐데 예. 전체적으로 너무 같이 작가님도 너무 힘드시고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 작가 인생에서 이런 일이 또 있을까. 네, 어쨌든 취재를 많이 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소설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많이 오래 계속하고 또 같이 답사도 다녔던 사람이 책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유명을 달리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인 거죠. 네. 앞으로도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 없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김관홍 잠수사는 이제 그 누구보다도 이 책이 꼭 빨리 나오기를 네, 바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소설을 쓰겠다고 했을 때 굉장히 기뻐했고요. 기뻐했고. 그래서 이제 이 세월호에 관해서 좀, 그러니까 아직 인양이 되기 전이니까 그 지금 배가 어떤 상황인지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쓸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사람이 민간 잠수사거든요. 민간 잠수사만이 그 선체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민간 잠수사의 눈을 통해서 그 선체 안의 상황들을 최대한 자세하게 이렇게 써주기를 예, 김관홍 잠수사가 굉장히 이제 저한테 요구를 많이 했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묘사를 이제 계속 더 해나갔고, 그래서 궁금한 것들을 계속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그 부분들은 사실 김관홍 잠수사랑 같이 작업해서 그 선체 진입 부분들을 완성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가끔씩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외에 그 세월호와 관련된 다른 어떤 여러 그룹들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까지 다 합쳐져서 결국은 이제 육상에서 벌어진 일과 그 수중에서 지금 일어났던 일들을 합쳐서 제대로 된 온전한 어떤 세월호 장편 소설, 세월호에 관한 첫 번째 장편 소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네. 기획할 때부터 이제 김관홍 잠수사랑 이렇게 오래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이 책 뒤에 원래 작가의 말은 사실 작가의 말은 쓰고 싶지 않거든요. 이제 소설가들은 네, 소설 속의 이야기 다 했는데 작가의 말은 약간 사족 같고 그래서 뭐 억지로 쓰라 그러면 한 10줄 써요. 10줄. 네. 근데 이건 거의 80매 썼거든요. 80매 가까이. 단편 소설 한 권 분량을 썼고, 그 이제 김관홍 잠수사와 같이 추억했던, 일어났던 에피소드들을 다 썼는데, 제가 그렇게 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그 김관홍 잠수사의 그 초등학교 다니는 두 딸과 유치원 다니는 이제 7살 먹은 아들이 있는데, 걔들이 좀 나이가 들면 이 소설을 읽을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이제 소설을 직접 갖다 주기도 했거든요, 지금. 네. 그때 이제, 너희들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네. 얼마나 이게 정의로운 사람이었는지를 아주 좀 구체적으로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알려주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꿋꿋하게 그 친구들이 자랄 수 있도록. 네. 네. 그래서 최대한 이제 많이 넣었고요. 다 넣었다고 생각했어요. 네. 이제 80년이니까 이제 김관홍과의 재밌는 이야기들은 다 넣었다. 네. 김관홍에 대한 추억은 다 넣었다 했는데, 다 넣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다가 문득문득 생각나요. 이거 빼먹었네. 네. 그런 이제, 왜 빼먹었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이제 김관홍의 친구들, 김관홍이 네. 워낙 사람이 좋아서 은평구 때 박주민, 이제 지금은 국회의원 됐죠. 박주민 변호사, 그 운전기사를 했었죠. 네. 그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그러면서 은평구의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이제 지금 페이스북 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김관홍이라고. 네. 그래서 좀 에피소드들, 제가 여기 못 넣은 에피소드들은 거기 좀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좀 쓰려고 네. 좀 이렇게 메모해 놓고 있습니다. 네. 질문 하나 올라왔는데요. 네. 이 소설을 통해 느껴오셨던 것 중에 국가는 어떻게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예전에 그 무슨 미국 드라마 뭐죠? 뭐 보면 뭐 미국은 어떠해야 합니까? 뭐 이런 질문이요. 그거 뭐지? 뉴스룸? 뉴스룸. 네. 뉴스룸에 네. 보면 네. 약간 그런 분위기의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굉장히 큰 질문이네요. 네.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천에서 이제 제주도로 가는 이 큰 여객선이 갑자기 침몰한다는 것도 진짜 상상하기 어렵고요.
그게 침몰했을 때 그 안에 타고 있는 그 승객들을 구조하는 책임도 1차적으로 국가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침몰하는 것을 막지도 못했고 구조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책임을 이제 국가는 통감해야 된다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요. 이게 세월호뿐만 아니고 제가 계속 이제 그 앞에 참사들도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가령 뭐 산풍 사건이라든지 그 앞에 서해 페리오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을 쭉 보면 이게 제대로 이제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뭐 백서라든지 그리고 그 도대체 누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세월호 같은 경우는 그런 진상 규명을 이제 해내려고 하는 거의 해방되고 나서 최초의 시도가 아닐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이제 그냥 제대로 진상 규명이 안 되고 이렇게 넘어가면 뭐 불행한 일이겠지만 또 이런 재난이 또 우리한테 닥쳐왔을 때 그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슬픔들을 반복해야 되는가. 네.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확실히 이번에 진상을 규명하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진짜 늦은 시간에도 정말 여러분들이 막 같이 함께 들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책이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지금 찾아주고 계셔서 사실 저도 이 책을 정말 더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처음 보자마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 끝으로 이제 한마디만 하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책을 북스피어랑 같이 냈는데 처음 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이런 주제를 이제 좀 고민하고 막 이럴 때 이게 좀 출판사에서 그냥 여러 소설 중에 한 권이 아니고 이 책이 갖고 있는 의미를 출판사 대표가 좀 공감해 줬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같이 동고차도에 갔으면 좋겠다. 동고차도에 갈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이 작업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좀 의기투합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네. 저는 그때 사실은 그 선생님이 책 내자고 했을 때 그런 생각했죠. 왜 나랑? 막 나랑? 막 우리가 이렇게 조그만 데랑 약간 이런 생각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저는 돌아가신 작가랑 많이 했고 작업을 멀리 외국에 계신 작가랑 많이 했고 실적으로 이제 지근거리에 있는 작가랑 처음 해봤는데 굉장히 즐거웠고 이렇게 편집자랑 작가가 손발을 맞춰서 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재밌습니다. 저는 약간 이렇게 같이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같이 책을 나보다 꾸려가 아이디어 더 많은 사람 처음 봤어요. 책을 꾸려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법 김사장이 그냥 김사장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즐거웠습니다. 네. 그 두 분의 우정이 굉장히 끈끈하신 것 같고 또 사실은 저도 그렇고 그냥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공감해 주시고 그래서 또 오늘 북파인더 대표님이 촬영을 또 같이 참여해 주시고 이제 여기 북티크에서도 공간을 제공해 주시고 다들 좋아요. 쾌적해요. 네. 다들 한마음 한뜻으로 이 책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응원을 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이 책을 읽고 잊지 않았으면 그리고 조금 관심을 더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두 분 되게 늦은 시간까지 제가 이렇게 모셨는데 같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책이 잘 되도록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항상 밤에 안녕히 주무세요로 인사를 하거든요. 네, 오늘 일요일 밤인데 모두들 편안하게 주무시도록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히 주무세요.